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올해 시세 26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내는 종부세는 최저 81만 2천 원에서 최대 406만 1천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연령과 주택 장기 보유 여부에 따라 공제세액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0일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임대차 신고제로 수집한 전월세 거래 정보 중 일부를 시범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제 정보를 토대로 매월 말 서울 지역의 계약 기간과 갱신 계약 정보 등을 추가로 공개합니다. KB부동산의 월간 주택 동향 자료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서울 주택 매매 가격의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인 만큼 전문가들은 과도한 추격 매수는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집값 상승이 여전히 유효하고 금리 인상이 예정된 일이었던 만큼 당분간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최슬기입니다. 최근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고 집값 상승세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매수 심리가 얼어붙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매수 심리 위축이 집값 하락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전략부터 세워보시죠.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3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신 후에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바로 아래 나오는 QR코드를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에 입장하신 후에 부동산에 대한 최신 정보와 궁금증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외 유사한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의 고민 상담 시간이죠. 부동산 와슈로 시작해 볼 텐데요. 부동산 어드바이저 윤민국 본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자, 윤민국 본부장님과 함께하는 부동산 고민 상담 시간, 부동산 와슈. 이 방송 중에 고민이 생기시는 분들이라도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3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 노란 톡방으로도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 나가는 QR코드 찍고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내가 20년도 4월에 2020년 4월이요? 네, 네. 오피스텔을 하나 분양을 받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전세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일단 네. 어느 지역일까요? 청라 지역이에요. 인천, 청라요. 청라 매그놀리아 2. 인천, 청라, 매그놀리아 2. 네. 네네. 거기에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여유가 없으니까 전세 있는데 네, 그거를 지금 내년 4월이면 이제 전세 2년 만기인데 지금 제가 4년 임대사업자인데 단지 네. 지금 그것도 폐지가 된 상태고 그래서 내년이면 2분의 1 이상 이제 될 것 같아서 그거를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돼서요. 지금 고민 또 많으시겠어요. 이걸 계속 가져가 볼까? 아니면 좀 정리를 해볼까?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네네네, 제가 맞습니다. 궁금증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네, 신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네, 2020년 4월에 매수를 하셨다고 전달을 받았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게 그럼 이제 1년 반 정도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수익은 좀 나셨나요? 수익은 뭐 거의 없다고 봐야죠. 지금 여기가 혹시 원룸인가요, 투룸인가요? 1.5룸이에요. 1.5룸. 네네. 가격이 뭐 하락하고 크게 그런 건 없지만 아마 상승도 크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 가격대가 아마 2억 이하로 한 1억 8천. 그쵸. 예, 그 정도 1억 후반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네, 맞습니다. 네. 자, 지금 아까 제가 뒷부분은 못 들었어요. 왜냐면, 매그놀리아 2차 찾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는데, 네네. 뒤에 궁금하신 게 요거 전망도 궁금하신 거죠? 네네. 그리고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나요? 이제 세금 관계도 물론 이제 만약에 매매를 했을 경우에 네. 그게 이제 무슨 뭐 얼마나 나오나 이런 거? 네, 뭐 중과가 혹시 있는지. 이게 주택수가 몇 주택이세요? 지금 이제 제가 사는 집 하나하고 네. 그거 하나죠. 그럼 2주택이네요. 네. 네, 이거 좀 이따 잡아드리고 일단 지역 분석 도와드릴게요. 네. 자, 이 해당 오피스텔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좋다고 볼 수도 없고 나쁘다고 볼 수도 없는 되게 애매한 오피스텔이에요. 자, 칭찬드릴 거 하나 있고요. 네. 제가 좀 아쉬운 부분도 하나 짚어드릴 겁니다. 그래요? 예, 지역마다 이제 부동산의 차이가 좀 있는데 청라는 사실 네네. 오피스텔보다는 이제 아파트들이 조금 좀 강세가 예상이 되는 그 지역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일단 여기가 이제 지금 현재로는 여기 가까운 데가 없죠. 그쵸. 지금 이제 7호선이 들어올 예정인 거죠. 그렇죠. 7호선이 이제 들어오는데 7호선도 들어온다고 해도 거리가 역세권이긴 해도 한 500m 정도 거리일 거예요, 아마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오피스텔은 뭐 여기 한 두세 개 이상 다니거나 아니면 역에서 가깝거나 주변에 이제 뭐가 뭐 일자리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네네. 상승을 보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첫째는. 자, 근데 네네. 제가 아쉬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네네. 1.5룸을 준비하셔서 그런 거예요. 네. 제가 왜 아까 찾을 때 매그놀리아 2차를 헷갈렸냐면 제가 기억하는 건 그 근처에 매그놀리아 1차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있어요. 예, 좀 더 오래되긴 했지만 네. 1차가 있는데 같은 크기, 같은 내용에 거기가 훨씬 더 저렴해요. 자, 근데 그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건 신축이고요. 네. 그건 이제 오래돼서 이제 가격 차이가 좀 나는 건데 네. 자, 여기가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투룸 이상을 준비를 하셨다. 이렇게 한다면 그래도 좀 길게 봤을 때는 가격 상승폭이 그래도 꽤 되겠네라고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네. 1.5룸은 수요에 한계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서울 중심지거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인 1인 가구의 수요가 그래도 많기 때문에 1.5룸도 이제 상승폭이 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곳들은 뭐 신혼부부나든가 2, 3인 가구를 대상으로 준비를 하셔야 수요 대비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상승폭이 클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게 좀 있고요. 네네. 여기가 어쨌든 7호선이 이제 계획이 되어 있고 이제 얘기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네. 뭐 가격이 하락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네. 제 판단은 선생님이 이제 2주택인 상황에서 굳이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에 좀 제가 좀 의문점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상승을 한다 해도 상승폭이 크기보다는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고 그것조차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제 지론이고 네네. 인천 자체가 내년에 좀 입주 물량이 좀 많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맞죠. 때문에 좀 긍정적인 것보다는 조금 이제 지켜야 되는 상황인 게 분명한데 여기가 투자 목적이 맞죠? 네. 혹시 전세 살고 계세요? 전세 주고 계시나요? 월세 주고 계시나요? 전세 좋지요. 월세였으면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전세라면 매도를 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네, 이게 뭐 특히 이득을 많이 못 보셨다고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네네. 이거는 정리를 하는 게 조금 더 이제 자산을 좀 더 이제 확보하거나 이제 앞으로 늘리기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네. 지금 2020년도 4월에 매수하셨다고 아까 전달을 받았는데 2주택이고 그럼 이제 네. 중과세 여부가 이제 중요해요.
네네. 원래 2020년 4월에 매수를 하셨으면 중과세 배제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기간이에요. 자, 네네. 제가 미리 말씀드릴 건 세금 부분은 정확하게 뭔가를 하기 전에는 세무사랑 꼭 상담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네네. 이제 제가 아무래도 있는 지식 한에서는 왜냐하면 세금은 다 달라요. 상황마다 좀 다르고 정확하게 하려면 세무사한테 물어보시는 게 맞고 중과세가 네네.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매수하신 거면 중과세 배제가 되는데 그 이후는 배제가 안 돼요. 그래서 원래는 그래요? 무는데 제가 알기로 네. 여기 보셔야겠지만 공시지가 1억 이하일 거예요, 아마. 네. 공시지가 1억 이하면 그러니까 중과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건데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세금을 중과로 물을 일은 없을 거로 저는 보여지는데 세부적인 네네. 건 뭔가 확실히 뭔가 정리하기 전에는 꼭 세무사랑 상담하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정리해드리면 이제 요거는 매도하시고 네네. 조금 더 이제 자산을 늘린다던가 좀 더 보태서 네. 이제 오피스텔을 보시더라도 그래도 서울권, 역세권 이런 곳 쪽 변화가 있는 곳 이런 쪽으로 보셔야 시세 차익을 그래도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좀 매도를 방향 잡으시는 게 좀 더 현명한 선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첫 번째 전화 받아봤습니다. 인천 청라 지역의 매그놀리아 2차 오피스텔 지금 투자 목적으로 보유를 하고 계셨는데 자산의 더 큰 점프를 위해서라도 지금은 좀 정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봤고요. 지금 두 번째 전화도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예, 재개발이나 앞으로 한 4, 5년 지나서 네. 살 수 있는데 조그만 거라도 뭐 하나 사놓을까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좀 투자 지역이 궁금하신가 봐요. 예. 네, 혹시 지금 보유하고 계신 투자 금액은 어느 정도 생각하실까요? 한 2억 안짝으로요. 2억 안쪽으로 크게 네. 좀 지역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세요? 뭐가요? 뭐 서울이면 서울 뭐 지금 예, 서울 쪽이에요. 서울 쪽에 좀 투자할 곳이 있을지 2억 정도로 이렇게 예. 질문 주셨어요. 제가 바로 여쭤볼게요. 자, 예, 본부장님 예. 2억 정도로 서울에 투자할 지역 남아 있을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억 이하로 서울 쪽을 보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예. 서울에 살고 계시지 않나요 혹시? 아니,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어요. 그럼 지역은 잘 알고 계시죠? 예, 저는 중량구에 살고 있고요. 중랑구. 예. 지금 혹시 시청자님께서 그래도 좀 더 관심이 있는 지역이 있거나 아니면 어디가 좋다더라 이런 얘기 들은 지역이 혹시 있으실까요? 예, 중량구에 그 전에 네. 그 중화동 쪽에 뉴타운이 한다고 해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반은 네, 맞아요. 한쪽에는 지금 이게 주민들이 시기를 안 해가지고 네. 안 하고 있어요. 네. 그 근방이 좀 어쩐가 해서요. 그 근방 쪽 위주로 보시는 거예요, 중랑? 아니 그러니까 그 근방이라도 있으면 좋고 그러지 않으면 또 딴 데라도 한번 말씀을 했어요. 네. 자, 일단 결론 말씀드리면 예. 아마 아파트 말고 이제 재개발 위주로 이제 보시지 않나 싶어요. 금액도 예. 봤을 때. 예. 예, 중화동 같은 경우가 계속 얘기가 있었다가 잘 진행이 안 됐는데 지금 예. 다 이제 또 전체적으로 서울이 들썩이니까 이제 일부는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기억하는 건 뭐냐면 중화동도 지금 가로주택 정비 관련돼서 좀 이슈가 좀 있는 걸로 기억을 해요. 예. 크게 하나로 뭉쳐서 하는 것보다는 작게 서로 이렇게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 걸 아는데 아마 예. 2억 이내로도 분명히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건데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선생님 투자 목적이 강한 거죠. 실거주보다도. 예. 자, 아까 거주 선생님이 안 하고 저 투자로요. 네, 중랑구에 살고 계시다고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잘 아는 중랑구를 먼저 보셨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예. 자,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선생님 강남이 좋아요? 강북이 좋아요? 아무래도 강남이 낫겠죠. 그쵸.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강남 가겠어요. 돈이 적어. 예. 자, 그리고 중심지가 좋아요? 외곽이 좋아요? 지금은 중심지는 너무 비싸니까 네, 약간 외곽이라도 네. 혹시 투자금 좀 같다고 봤을 때. 그럼 이제 중심이 더 낫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선생님이 이게 가장 투자할 때 어려운 게 그래도 내가 알아야 준비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중랑구 쪽에서도 그나마 중랑구에서 지금 가장 얘기가 많이 핫한 데가 중화동하고 면목동일 거예요, 아마 지금. 예. 네, 그런데 사실 냉정하게 지도를 펴고 보고 현재 상황 그리고 사람들 투자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외곽의 입지 자체가 나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식 자체가 조금은 투자 철학이보다는 그냥 이제 좀 저렴하면서 실거주하기에도 괜찮은 곳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곳들은 제가 봤을 때 물론 준비를 하셔도 되는데 거기보다 좀 더 좋은 선택이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는데 예. 선생님이 잘 알고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살고 싶거나 내가 좋아하는 지역보다 남들이 살고 싶어 하거나 남들이 좋아하는 지역을 가는 게 일단 첫째 순서예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아마 금액대에 맞춰서 뭔가 좀 얘기가 나오고 가능성이 높은 걸 찾다 보니 쉽게 못 찾아서 이제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 자, 결론 말씀드리면 중랑구 하셔도 돼요. 중화동.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중화동도 확정된 게 아니고 진행하고 있는 과정의 초창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시게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저는 중랑구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지금은 투자처로 보지를 않아요. 공릉동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디요? 공릉동이요. 비슷비슷해요. 바로 위에 예. 노원구잖아요. 예, 그렇죠. 하실 거면 아예 위쪽으로 창동이나 상계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은데 이 금액으로는 아마 힘드실 거고. 예. 자, 제가 팁을 드리자면 예. 두 가지 팁을 드릴 거예요. 예. 뭐 세부적으로 어디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예를 들면 중랑구 근처에서 보면 이문휘경 뉴타운 있죠? 인문일경이요? 네. 그리고 예. 장위 뉴타운 있을 거예요. 그 근처만 예, 봤을 예. 때. 네. 예. 그 근처가 새롭게 바뀌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바뀔 예정이고 그리고 그 규모가 굉장히 크고 예.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 근처에 역에서 가까우면서 재개발할 수 있는 그 노후도라든가 이런 여건을 충족했는데 얘기가 막 나오고 있거나 아니면 얘기가 아직 안 나오는 그쪽이 좀 더 상승폭이 높을 거라는 게 팁을 하나 드리고요. 예. 둘째는 2억 정도라고 말씀드려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예. 2억 정도면 그러니까 현재 생긴 것보다 좀 더 미래가 바뀌는 게 큰 게 이익의 크기가 크거든요. 예. 근데 저는 거기서 이제 추가하자면은 이제 희소 가치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서울을 예. 놓고 봤을 때 정중앙에 뭐가 흐르고 있죠? 한강이 흐르고 있죠? 예. 그럼 이제 한강 부근 쪽은 지금 선생님도 아마 그러시겠지만 대부분 한강을 중심으로 다들 그 근처에 한번 좀 살아봤으면 하는 로망들이 있어요. 예. 네, 그렇지만 막상 가보면 아파트 굉장히 가격이 높고 투자를 예, 하기에는 소액이라고 말할 수 없는 정도인데 예. 그 안에서도 그나마 아직까지 빌라로 이루어져 있고 소액 투자가 가능한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예. 무조건 다 좋다라는 건 아닌데 그 안에서 재개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마련이 되어 있거나 주변에 한강변을 끼고 있으면서 주변에 뭐 일자리가 생겨난다거나 아니면 뭐 상업시설이 생겨나거나 이런 게 개발 계획이 확정된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 그런 곳 쪽에 잘 찾아보시면 2억 이내로 준비는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 제가 왜 여기 추천드리냐면은 바뀌지 않는 기본적인 입지에 대한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변화까지 예정이 되어 있다면 예. 재개발이 당연히 중요한데 재개발만 봐서는 안 돼요, 투자는. 예. 재개발은 운도 따라야 되고 시기도 따라야 되고 순서가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소액 예. 투자는. 예.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확정된 호재들이 있냐 없냐와 희소가치, 변하지 않는 그런 입지에 의한 희소가치가 있냐 없냐 여부를 따져서 그러면서 재개발 가능성까지 높으면 금상첨화겠죠. 그런 그러겠죠. 곳들 찾아보시면 2억 이내로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그러니까 뉴타운들이 새롭게 하고 있는 그런 쪽 근처라던가 아니면 한강을 중심으로 재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주변에 호재들이 이제 같이 있는 그런 지역 쪽으로 충분히 2억 이내면 잘 찾아보시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잘 보시고 잘 꼼꼼하게 살펴보신 다음에 그래도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을 추세라서 빌라는. 예.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윤 부장님께서 네. 그 전에 한번 내가 방송을 듣고 네. 자양동을 갔었거든요. 네. 자양동이 괜찮다고 그래서 한강변도 있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물건이 별로 없고 네. 전부 뒤쪽에가 있어요. 아, 한강변이 아니고 반대 예. 한강변이 아닌 쪽. 예,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빌라인데. 그래도 일단 한강변 쪽으로 추천드리고요. 매물이 왜 없어요? 찾아보면 있으실 텐데 네이버만 찾아도 많던데 제가 봤을 때. 다만 뭐 정말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의 차이는 좀 있는데 예. 충분히 2억 이내로 많이 있어요. 다만 좋은 데인지 아닌 데인지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찾아보시면 전세를 끼고 투자하신다면 2억 이내로 잘 알아보실 수 있고요. 잘 알아보셔서 살펴보셔서 준비하시고요. 만약에 찾기 어렵다 이러시면 따로 또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제가 방향 잡아 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서울에 남아있는 투자처가 있을까 싶었는데 투자의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입지가 갖고 있는 희소 가치와 또 재개발 이슈들 잘 고려하셔서 투자해 보시면 충분히 투자처 남아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고요. 혹시라도 못 찾겠다 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부동산 때문에 고민이 깊은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이 도착해 와 있습니다. 일단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억 원 정도의 투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권 구축 아파트와 서울권 빌라 정도만 가능한 금액인데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현 시점에서 아파트가 나을까요? 빌라가 나을까요? 추천 지역까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는 사연이 와 있습니다. 자, 앞에 전화랑 조금 일맥상통하지 않나 싶은데요. 자, 본부장님, 어떻게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없고요. 뭐가 더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방향을 일단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바로 전에 상담하셨던 시청자분하고 내용은 일맥상통한데 좀 젊으신 분이 아닐까라는 이제 추측을 해보는데 아까 지금 그 경기도권의 구축 아파트를 보셨고 서울 쪽 빌라를 보셨고 2억 투자는 아까 정가 갖고 서울 2억 빌라를 보신 건데 자, 장단점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현 상황과 미래에 이제 단기적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 그 부분에 있어서 잡아드리고 둘 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씩 선택했을 때 어떤 관점에서 보고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를 살펴드릴게요. 자, 일단 경기도 구축 아파트는요. 미리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지금의 흐름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1, 2년 이내에 매도해야지 1년은 뒤에 팔아야지 하실 거면은 지금 투자 안 하셔도 되시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 투자 대비해서 얻어가는 게 크다고 보질 않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지금 모두 이제 대출 규제도 있고 금리 인상도 있고 또 내년에 또 대출도 강화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그런 위축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내년에 대선까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좀 관망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주축 아파트는 뭐 시간을 좀 더 두고 보셔도 되고 근데 매수를 할 계획, 투자를 하든 뭐 실거주를 하든 아까 투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계획이 있으시면 빨리 매수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단 경기도 구축 아파트라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여기서 가까운 건 기본이잖아요. 근데 자꾸 금액이 안 맞아서 조금씩 떨어진 데들을 사람들이 보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꼭 여기서 가까운 데를 첫째를 추천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가장 핫한 게 뭐예요? 교통 GTX죠. 자, 사람들은 얘기해요. GTX 예전부터 얘기가 있었고 가격이 굉장히 높지 않냐. 맞아요. 자, 근데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생겼나요? 완성됐어요? 아직도 시간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변화가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자, 세부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큰 틀에서만 방향만 잡아드릴게요. GTX 어렵지 않잖아요. 찾을 수 있잖아요. 어디에 생긴다는 거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근처로 GTX 생겨나는 근처 중에서 구축 아파트를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면 좋겠지만 아마 금액대가 2억대로는 아마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찾더라도 평형 작은 거를 찾을 수 있을 텐데 그래도 30년 연한에 가까운 30년 연한에 가까운 구축 아파트 이 두 개를 명심하셔서 준비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단 가격은 조금 더 주춤하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 내년 중반 이후에는 다시 또 상승폭 클 수 있거든요. 현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서울 2억 빌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방향 잡아드릴게요. 자, 2억 빌라, 2억 투자 이하로 재개발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확정되거나 얘기가 한창 진행 중인 곳은 못 들어갑니다. 금액이 안 맞아요. 자, 그럼 현실적으로 본인이 파악을 해야 돼요. 재개발할 수 있는 곳을 봐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확실한 걸 원하기 때문에 자꾸 뭔가 얘기가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거든요. 자, 지금
부동산은요, 가보시면 해당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어디든 다 지금 재개발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자, 근데 실제로 다 진행할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냐? 재개발 여부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노후도라든가 뭐 얘기가 나온다든가 이런 거가 더 중요하지만 그런 건 기본으로 깔고 나서요. 재개발 여부와 상관없이 가격 오를 수 있냐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죠? 예를 들면 뭐 여기 새롭게 생겨난다거나 아니면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난다거나 아니면 뭐가 새롭게 개발을 한데 이게 확정된 게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같이 있으면서 뭔가 좀 바뀔 수 있는 곳.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장인 뉴타운, 이문휘경 뉴타운, 뭐 수색증산 뉴타운 많아요. 아직까지 뉴타운 완성되지 않은 것들이 그런 것들 중에서 좀 가까우면서 노후도가 좀 맞아떨어지고 이런 곳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단 그건 유념하셔야 될 게 여기서 또 구역 설정하거나 지정하거나 찾는 걸 본인이 일일이 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역에서 가까우면서 멀지 않은 도보 5분 이내, 뭐 10분 이내 거리에 뭔가 뉴타운이 확정돼서 뭔가 진행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곳들로 보시는 걸 추천을 하나 드리고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희소 가치가 높은 곳. 예를 들면 한강 주변은 누구나 원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비싸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찾아본다고는 하지만 저렴한 게 거의 없는 경우가 사실 많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우실 텐데 있어요, 찾아보시면. 다만 한강변이라고 다 좋지는 않아요. 여기 어떤 데는 시간이 오래 필요한 곳들도 있고 어떤 데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제가 이제 팁을 드리는 건 그런 희소 가치가 있으면서 변화가 확정된 게 주변에 옆에 있냐 없냐를 보시라는 거예요. 도보 뭐 10분 이상 걸리고 이런 거는 전 호재로 보지 않거든요. 항상 도보 5분 이내 기준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호재들입니다. 그래서 한강변 주변에서 뭔가 개발 계획이 확정된 게 있는 곳 근처에 아직 노후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빌라촌이라든가 이런 곳이 2억 이하 투자로는 현재 기준으로는 가장 올바른 선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저는 당연히 빌라가 좀 더 상승폭이 둘 중에서는 이쪽이 좀 더 나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누구나 쉽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사실은. 변화의 크기가 크다라기보단 자체적으로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꾸준하게 상승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빌라는 현재는 지금 5층, 6층짜리 빌라지만 이게 20층, 30층까지 아파트가 된다는 건 가격 변화가 엄청 크다라는 거죠. 그게 곧 가격 상승이 엄청 크다라는 점입니다. 단 시간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소액 투자는 시간에 투자하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현명하게 잘 고르셔서 빨리 준비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번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답변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일단 가격 상승폭은 서울권 빌라가 조금 더 강할 수 있다라는 점, 이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정보를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주실수록 조금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매물명, 지번, 면적, 투자 금액 등 궁금하신 점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와슈 문자 고민 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질문 볼게요. 신림동 상목 아파트를 보유 중입니다. 앞으로 더 보유해도 될까요? 저는 매도를 추천드려요. 상목 아파트가 이 근처에 신림 뉴타운 새롭게 생기고 그리고 신림선도 새롭게 생기고 교통호재도 있고 변화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 영향을 크게 받기가 좀 힘든 아파트입니다. 세대수가 굉장히 작은 아파트라서 사실 아파트로 보기도 조금 그래요. 그래서 상승폭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한 선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군포시 삼익 아파트 38평입니다. 매도할지 보유할지 궁금합니다. 자, 입지는 상당히 괜찮은데 저는 갈아타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갈아타기가 좀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해당 아파트 근처로 전부 다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관련돼서 이슈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투자자나 실거주다 굉장히 많이 찾는 지역인데 해당 아파트는 현재로서는 리모델링이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된다고 해도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근처로 가시더라도 다른 지금 리모델링 한창 진행 중인 곳을 가시거나 아니면 근처에 이제 뭐 금정역이라든가 평촌 쪽이 좀 더 나은 선택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평수를 좀 낮춰서라도 그런 이렇게 조금 더 얘기가 많이 있는 곳들 위주로 가는 게 갈아타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음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포트라 팰리스 오피스텔 139제곱미터를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저는 반대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입지 굉장히 좋은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굉장히 큰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주변의 아파트와 경쟁을 할 수 있어요. 가격도 상당히 지금 많이 올랐기도 했고 가격도 굉장히 높을 겁니다. 아마 투룸 이상일 거고 그런데 해당 오피스텔이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뭐 20년에 다다라가는 15년 뭐 이 정도 된 이제 오래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에요. 또 오피스텔은 다 좋은데 아쉬운 게 뭐냐면 자체적으로 15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자체 가격 가치 감가가 상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떨어지게 돼요.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구축이 가격이 비싼 이유는 나중에 헐고 새롭게 바꾸겠다는 그 신축으로 바뀔 거란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오르잖아요. 근데 오피스텔은 그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성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대로 오랫동안 계속 가게 됩니다. 그러면 전세가가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만큼 매매가도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단 해당 오피스텔은 떨어지거나 이러진 않겠죠. 왜냐? 입지도 굉장히 좋고 크기도 크니까. 하지만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여태까지 높았다면 높기보다는 이제 안정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해서는 좀 낮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투자 목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고 꼭 보시려거든 월세 목적으로 보시는 건 좀 괜찮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음 질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은하아파트 재건축 소식이 있는데 보유가 나을지 매도가 나을지 궁금합니다. 보유하셔야죠. 예, 지금 뭐 꼭 해당 비단 이쪽 지역뿐만이 아니고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들은 진행 상황에 따라서 좀 가격이 변동폭이 클 수는 있지만 뭔가 계속 발전해가고 뭔가 하나씩 이뤄지는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가격들은 오릅니다. 게다가 의천거 이쪽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업성도 나오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가격이 지금보다 좀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충남 아산 은봉 초원 그린타운 아파트를 6년간 보유 중입니다. 매수 시점보다 하락했는데 향후 재개발 계획과 매도 여부가 궁금합니다. 저는 매도를 추천을 드려요. 하락했다가 아마 다시 또 이제 아마 거의 원상 복구까지는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충남 자체가 지금 해당 아파트는요 주변에 뭐 이슈가 큰 게 있다라기보다는 새롭게 이제 일자리들이 생겨날 계획들은 있어요 주변에.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찾는 지역이 아니라는 게 가장 리스크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해당 아파트가 앞으로도 상승폭이 클 거다라고 보기보다는 안정되거나 오르더라도 남들에 비해서 좀 덜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도하는 게 투자 관점에서는 좀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경기도 용인의 수지성원 상대빌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예, 여기는 보유를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바로 옆에 용인 플랫폼 시티 바로 옆에 새롭게 생기죠. 일자리가 굉장히 크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큰 호재는 분명합니다만 해당 위치가 역하고는 거리가 좀 약간 애매해요. 역세권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의 우선순위 지역 아파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상승폭이 엄청 크다라기보다는 이제 용인 플랫폼 시티 생기는 거의 여부에 따라서 조금 이제 가격이 좀 더 소폭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현재 가격 대비해서는 주변에 뭐 어쨌든 뭐 그 GTX도 근처에 또 구성역에 생길 거고 또 이제 용인 경전철도 생길 거고 이런 교통 호재와 일자리 호재를 같이 주변에 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를 수 있는 여력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보유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윤민국 본부장님과 함께 부동산 와슈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들어온 고민 상담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내 고민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이 상담의 창구는 열려 있습니다. 02-3153-2663번으로 전화하셔도 되고요.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자, 또 전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노량진에 제가 노량진 3구역과 4구역에 빌라를 갖고 있는데, 그 네. 3구역, 4구역 저 경계에 걸쳐 있어요, 이렇게요. 3구역하고 4구역 사이에 있는. 예, 경계에 걸쳐 있어서 이게 3구역도 되고 4구역도 되는데, 예. 네. 영진 빌라라고. 영진 빌라요? 예. 네. 일단 지금 그래서 보유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러면 향후 전망이 궁금하신 걸까요? 예.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이게 정확하게 3구역을 가야 될지, 4구역 가야 될지, 어떤 게 좋은 건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신 이 노량진 예. 이쪽도 참 재개발이 되게 지지부진하게 좀 과정이 이루어졌었는데 요새 또 지금 활발하게 좀 전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시공사 선정도 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딱 기로에 서 계신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잘 보고 축하드립니다. 있습니다, 방송이요. 축하드려요. 예. 이거 제가 못 들었는데 보유하신 지 몇 년 되신 거예요? 제가 이게 보유한 지가 지금 2년, 한 3년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3년 정도? 예, 잘 예. 들어가셨어요. 그때도 예. 아마 고민 많이 하시고 들어가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그때도 뭐 가격이 비싸게 생각했는데. 맞아요. 그때 그죠? 그냥, 가서 어떻게 결정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잘 선택한 거다라고 느껴지시죠? 예,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씩 직접 해보시면 아마 조금 이렇게 관심 갖고 하시면 이제 곧 어느 순간 준 전문가가 되실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예, 응원 드리고 아까 제가 듣기로는 3구역, 4구역에 걸쳐 있다라고 들었는데 예. 자, 그러면 아마 둘 중에 선택을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예, 맞아요. 3구역을 가도 되고요. 네. 4구역 가도 되는데. 네. 지금 4구역은 지금 이제 분양 신청을 받고 있어요. 맞아요. 4구역이 훨씬 빨라요, 속도가. 예. 그래서 이제 분양 신청을 안 하면 3구역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고. 네. 네, 분양 신청을 안 하면 이제 4구역 분양 신청하면 3구역이 이제 없어지는 거. 그래서 이게 지금 3구역이 원래는 3구역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4구역이 이제 빠르니까 네. 4구로 가야 되는 건지 3구역 하는지 아직 분간이 안 돼가지고 전화 드렸습니다. 네, 이거는 객관적으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예. 왜냐면 시청자분들은 객관적인 것도 원하지만 제 의견도 되게 궁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주관적으로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현재 객관적으로는 4구역은 이제 분양 신청 단계에 이제 다 가기 시작했어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한참 이제 위험한 거 다 끝나고 이제 다 이제 몇 년 안에 이제 새롭게 바뀌는 겁니다. 단 예. 3구역은 뭐 제가 알기로 이제 시공사 선정 과정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아직 아직 시공사가 남았습니다. 네, 맞아요. 그럴 거예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두 개의 시간 차이가 1년 반 정도 걸릴 겁니다. 1년 반이요? 네, 1년에서 1년 반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자, 근데 다만 4구역은 제가 알기로는 뭐 고급화로 가는 아파트는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만원일수로 뭐 다시 뭐 한다는 얘기가 예, 있는데 이게 근데 결정된 건 다시 없어요. 바꾸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아마. 예. 예, 선정이 다시 또 그럼 뭐 보류해야 되고 막 이런 또 예. 정관 또 바꿔야 되고 이런 게 복잡한데 가능성이 없진 않은데 아마 3구역은 지금 시공사 선정 단계에 있다 보니까 좀 잡음이 많은 시기일 거예요. 예. 고급화로 가느냐 아니면 뭐 다른 데로 가느냐 아니면 또 이제 예. 컨소시엄이 되고 안 되고 이런 여부 때문에 좀 시끌벅적하지 않나라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자, 그거 다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입지를 먼저 봐야겠죠. 예. 자, 이게 제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사실 재개발은 속도전이에요. 예. 그래서 빠른 게 좋은 게 맞습니다. 원칙은. 자, 그런데 속도로 봤을 땐 4구역하고 3구역하고 1년 반 차이가 나기 때문에 4구역이 이겨요. 승리. 자, 그리고 입지로 봤을 때 가격 상승 놓고 봤을 때는요. 두 지역이 어차피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크게 차이 나진 않을 거예요. 예. 자, 근데 이제 뭐냐면
입지 자체로 그래도 놓고 봤을 때 3구역이 좀 더 우수하거든요. 예. 자, 왜 그 근거가 뭐냐면 둘 다 어쨌든 역에선 가깝기는 해요. 자, 4구역은 장승배기에 가깝고 3구역은 노량진역에 가깝습니다. 자, 예, 장승배기는 7호선 하나 다니고 노량진은 1호선과 9호선이 다녀요. 자, 현재 기준에서 이 근처로 놓고 봤을 때 이 해당 역이 접근성, 다른 중심지하고의 접근성을 저는 본단 말이에요. 예. 자, 근데 노량진은 여의도도 빨리 갈 수 있고 앞으로 좋아지고 있는 용산도 빨리 갈 수도 있고 강남도 한 번에 갈 수 있는데 7호선 장승배기는 강남은 좀 한 번에 갈 수 있지만 아래쪽 위주로 다닌단 말이에요. 그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교통편이나 이런 거는 여기가 한 표, 3구역이. 자, 예.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그것도 보거든요. 학군도 봐요. 예. 학군은 3구역이 좀 더 나을 거예요. 초등학교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예, 맞아 붙어 있습니다. 네, 학군도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시간 보면 알겠지만 학군도 이게 한 표. 자, 그리고 입지해 봤을 때 희소 가치를 놓고 볼게요. 자, 한강 뷰가 보이는 데가 어디가요? 3구역이 보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 보이진 않겠지만 상당히 많이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각선 방향은 다 오픈돼 있으니까. 아, 예. 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4구역이 원래 맞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재개발은 속도전이기 때문에 빠른 게 가장 좋습니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려요. 근데 예. 이거는 뭐 대부분의 전문가나 뭐 다들 뭐 빨리 빠른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다른 의견이에요. 뭐냐면 3구역이 안 될 것 같아요? 되긴 돼요. 예, 예. 맞잖아요. 다만 좀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좀 더뎌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의 제가 봤을 때는 4구역도 이제 바뀌는 게 거의 기정사실이니까 여기도 이제 바뀐단 말이에요. 예. 시간이 좀 더 걸리는데 게다가 여기는 고급화될 가능성도 분명 존재를 계속 하고 있고 입지 자체가 4구역보다 더 수요가 많을 거고 좀 더 클 거예요 아마 세대수도. 예, 예. 좀 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게 훨씬 더 나아요. 그러니까 제 머리로는 그래도 속도가 빠르니까 4구역 이제 신청하면 이제 금방 바뀌니까 더 눈에 보일 거기 때문에 4구역이 낫습니다라고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 주관적인 머리는 여태까지 경험을 봤을 때 3구역이 훨씬 좋은 곳이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사실 가격으로 놓고 봤을 때 별 차이 없을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정리해드린 건 뭐냐면 시청자님이 빨리빨리 뭐가 되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4구역이 나을 거고 조금 더 걸리더라도 좀 더 난 좋은 거를 갖고 있어 싶어. 그리고 나중에 실거주도 생각할래라고 하시면 3구역이 더 나아요. 아, 네, 이렇게 방향 잡으시는 게 좋고 뭐가 됐든 잘못된 선택이 아니고 행복한 선택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아이,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네, 그 선생님이 방향에 맞춰서 뭔가 하나 선택하시는 게 괜찮다. 둘 다 괜찮다. 하지만 4구역은 좀 빠를 거고 3구역은 조금 더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 이거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지금 그리고 또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네, 그 강남 레미안 블랙스틸을 갖고 있어요, 지금요. 네, 근데 지금 집이 두 채다 보니까 네, 이 보이스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요. 네. 그래서 그 블랙스틸을 좀 팔고 이렇게 할까요? 팔아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자, 감이 안 1년 와서 전에도 지금. 2년 전에도 종부세가 많이 늘었잖아요. 예, 지금 그때 계속 팔았을 때 늘어나고 있으니까. 어땠을까요? 지금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거 가격 차이가 좀 많이 올라가지고 좀-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예, 예. 팔았으면 아마 땅 치고 후회했을 거예요. 그래도 예, 그 갖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지금은 같이- 일단 갖고 계세요. 일단 아, 내년 예. 상반기까지는 일단 갖고 계시고 상황을 좀 보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세- 예, 알겠습니다. 네, 세금을 좀 더 내시더라도 항상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런 걸로 고민인데 저는 예.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좋은 아파트예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일단 보유하시면서 세금 좀 많이 내실 수도 있으실 텐데 그래도 얻어가는 게 현재로는 더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유하시면서 내년 상황 지켜보고 뭔가 좀 약간 좀 마음의 변하거나 뭔가 좀 바꿔야겠다고 생각하실 때쯤 다시 한번 상담 신청하시면 도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아우, 친절한 민국 씨. 모든 고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 부동산 올인원에서 윤민국 본부장님의 속 시원한 고민 상담 시간 이어지니까요. 부동산 고민이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 부동산 와슈에서 전화 연결 안 되신 분들이나 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 상담 자리가 마련돼 있다고 하는데요. 자, 본부장님, 이 무료 상담 자리에서 어떤 내용들 얻어가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답답하신 분도 있을 거고 이게 지금 사야 되는 게 맞아 하는 투자 관련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실 거고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이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가 됐든 간에 그럴 내용을 좀 아시려면은 흐름도 알아야 되고, 물론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도 접해볼 수 있지만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미래가. 뭐 예를 들면 내년이 또 중요한 것도 있고, 이런 전망들이 궁금한 경우들도 있을 텐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투자를 계획한 사람은 더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해도 되는 건지 시기도 궁금할 거고, 어느 지역 선택하는 것도 어려울 거고, 금액에 맞추는 것도 어려울 거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 1대1로 상담을 신청하시면 세부적으로 제가 안내를 해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거나 이런 거 간단하게라도 듣고 싶으면 이렇게 방송상에서도 상담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아니면 나는 다 부끄러워요. 뭐 사람들 그래도 뭐 혼자 1대1로 상담하기 좀 그래요. 이런 경우는 또 세미나를 신청하셔도 되겠죠. 네, 이제 매주 목요일,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현재 목요일 날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도 많이 오셔가지고 또 그래도 제가 나름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했는데, 가시면서 그래 제가 가장 기쁜 거는 웃으시면서 가는 게 가장 저는 좋아요. 인상 쓰면서 가면 제가 못했다라고 느껴지는데 다들 그래도 환한 밝은 미소로 가셨기 때문에 제가 뿌듯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부동산 전반적으로 전망과 투자 방법들 이런 거가 궁금하신 분들은 세미나를 참석을 신청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어요. 어느 정도 좀 흐름을 알아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를 할 수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미나도 항상 이제 열심히 해드리고 좀 방송상에 못 드릴 수 있는 얘기들을 드리려고 항상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1대1 상담을 이렇게 해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상담하실 수 있게 안내해드리고 방향 잡아드릴 거니까 주저 마시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게 그래도 저하고 한번 상담을 하시면 그래도 조금 실수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위험하거나 실패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일은 없을 거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세부적으로 선생님이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에서는 미처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정말 제대로 된 꿀팁 받아가실 수 있는 세미나와 1대1 무료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 이 자리들 일정 화면으로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자, 투 머니 인포메이션, 돈이 되는 부동산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저희가 이 TMI 정말 제대로 된 부동산 정보 전해드려야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고민 상담하실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제대로 된 꿀팁 이 시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이 되는 부동산 정보, 오늘은 또 어떤 정보가 준비되어 있을지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자, 본부장님, 오늘은 어떤 정보 준비해 주셨을까요? 우리 시청자님, 매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시간이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요. 지금 한 2분, 3분 정도 남지 않았나 싶은데, 이제 가장 뭐 계속 이슈죠. 대출 규제나 이제 금리 인상,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원래 준비를 했는데, 오늘 이제 시간이 다 이렇게 할애가 많이 되지를 않아서 다 말씀을 못 드리고 결론 위주로 좀 잡아드릴게요.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지금 대출과 그 금리에 의한 여태까지 과거들과 그리고 그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그거 설명할 시간까지는 안 되고요. 지금 항상 과거에 어떤 경험, 어떻게 됐었고 비슷한 시기에 어떻게 이루어진다를 보면은 미래가 좀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항상 하락 추세였었어요, 대부분. 대출 규제나 금리 인상 효과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에. 그런데 이제 하락 추세를 계속 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이게 지금 인위적으로 했다는 거, 이 규제를 인위적으로 했기 때문에 원래부터의 흐름을 막았던 상황이에요. 강제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효과는 길지 않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침체되어 있거나 관망세가 많은 거예요. 이제 어쨌든 확정된 내용들은 이제 물량 자체가 부족하다는 건 이미 기정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아셔야 되고, 또 유동성 상승, 게다가 이제 또 코로나가 또 많이 심화되고 다시 그런다고 하는데 더욱더 유동성을 더 풀 거예요. 경제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반면에 최근에 다시 또 암울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현금의 유동성을 상승시킬 수 있다. 상승 추세가 계속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꼭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셔야 될 게 여기에 또 일반적으로 달랐던 내년 내용이 임대차 3법이 처음으로 이제 내년 7월부터 그 모든 게 종료가 되는 첫 매물들이 7월에 나와요. 자, 이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2년에서 4년 동안 올리지 못했던 가격을 많이 올리겠죠. 전세가 지금 전체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올릴 때 다시 가격을 4년 동안 또 못 올리기 때문에 처음에 많이 받으려고 할 거예요. 아니면 반전세가 늘겠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만큼 전세 물량이 없어질 거고 가격은 높을 거고 그게 매매가를 끌어당길 겁니다. 왜냐? 그 가격이면 매매를 하는 게 낫지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인한 전세 시장이 불안하면서 매매가까지 급상승할 우려는 아직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를 해두셔서 그 전에 사전에 뭔가 정리를 하거나 준비를 하는 전략도 필요하고요. 아파트 시장은 좀 주춤하다가 다시 상승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빌라 시장은 향후 2, 3년 동안 더 상승폭이 클 거라고 봐요. 여태까지 지금 기록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는 전략도 필요하고, 이 부분을 포함해서 부동산 궁금하신 거는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상담할 수 있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친절한 민국 씨, 고민 상담을 아주 자세하게 해주시다 보니까 늘 항상 돈이 되는 정보 가득가득 채워오시는데 미처 다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이 오프라인 세미나 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세미나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외 유사한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에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방송이 끝난 후에도 상담의 창구는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노란 톡방도 열려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